이제 군인 출신이시고 예. 네?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시고 또 정치학을 또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좀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듯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일본하고의 군사적 공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당시에 제가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는데 일본 장교가 일본 이제 자위대 군복을 입고 그 우리나라 군대에 와서 그러니까 아마 미군 부대였을 거예요. 미군 부대에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뭐 연례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진 본 적이 처음이라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제 일본에서는 북한에서 계속 도발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꿀먹은 벙어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올 초에는 일본 자위대 그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을 했단 말이죠. 그걸 갖다 국방부에서는 오히려 그거는 우길기가 아니다라는 그 해명을 하는 총국을 벌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금방 언급하셨던 후쿠시마 핵 폐수를 지금 투기를 시작을 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뭔가 뒤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일본이 하는 것들, 일본의 치부들 그리고 일본이 책임져야 할 일까지도 우리가 다 떠안는 느낌. 그 책임을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 작년 5월 15일 날이죠. 스승의 날. 그날 천공의 스승의 날 행사에 20만 원을 내고 참여를 했어요. 저기 속초에 있는 소노캄 호텔에서 제가 갔는데 제가 천공처럼 머리가 길었는데 그때 걸릴까봐 잘랐거든요. 자르고 잠입을 해서 한 7시간 들었는데 그때 천공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제가 충격받기도 하고 좀 뭐 하여튼 좀 많이 놀랬던 그 강연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25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얘기했을 때 2025년 가을에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자기가 그거를 틀렸을 경우에 자기는 앞으로 스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굉장히 막 엄청 강한 어조로 그때 분명히 통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통일이 지금 천공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윤석열 씨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전쟁이 이제 선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속전속결로 끝난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럼 뭐 한 2년 지속된다고 보고 장기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 3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된다고 보면은 저는 역사를 해보니까 올해쯤에 전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으려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뭐 격압유록인가 뭐 이런데 그런 예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언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천공이라는 사람과 윤석열 부부와 이런 사람들이 세계관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2025년 통일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을까? 그러면 저는 지금 한미일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그리고 특히 일본하고 군사 동맹을 맺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일본과 미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에 대한 침략을 전쟁을 지금 획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하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미일 군사 그 안보 협력 자체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공의 문제다. 즉 말하자면 왜 하필 지금이냐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고요. 공간 문제도 그래요. 지금 동해를 이용하거든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미사일 방어 훈련이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세 차례 동해에서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해라고 이제 인정하는 해버렸죠. 동해를 포기했죠. 그래서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동해지만
공식적인 표기로는 일본 내에서 이런 훈련들이 거기서 일어난 그 공간에서 일어난다라는 건 뭐냐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동해거든. 서해는 이제 중국 인민군이 PRC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해는 우리 영토를 통해서 북한으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쪽은 유일하게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루트라는 거죠. 그 길을 이제 윤석열이 열어줬어요. 그동안 뭐 박근혜도 뭐 한미일이 훈련을 했고, 문재인 때도 했고, 이명박 때도 했지만 그 길을 열어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열어줬다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동아 공영권에 기치를 걸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이 그런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의 부활, 이런 것들을 원하고 지지하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 물론 미국은 여우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별도로 하고, 한국이 유일하게 이런 영내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적 부활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언제부터냐면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7월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메가다 헌법을 통해서 군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평화헌법 9조 1, 2항에 따라서 전쟁도 할 수 없는 국가, 일종의 이제 절름발이 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9조 1, 2항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아베 정부 때 해석을 해요. 야, 우리가 공격을 받을 게 임박하면 평화헌법도 공격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아베 정부에서 이거를 해석을 달리해요. 해석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헌법 해석 변경. 해석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때 박근혜 정부였지만 열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방위상,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한민국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 그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3조, 헌법 3조 조항이 있다. 그래서 니네들이 북한을 공격할 때는 반드시 우리 승인이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나카타니 겐이라는 방위상이 명확히 얘기하죠. 동의하지 못하겠다.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하나의 국가다. 그래서 내가 공격하는데 왜 니네 동의를 받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했거든요.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거를 어찌됐든 일본의 군국주의적 경향, 성향의 부활을 반대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180도 다른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막상 들어보면 천공의 그 예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리더가 이렇게 전쟁 얘기를 많이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그럼 핵전쟁. 요번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잖아요. 연합훈련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데, 거기에 이제 전시지휘소인 CP탱고에 가서, 핵전쟁도 뭐 일어날 수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전쟁을 언급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붙자. 근데 과연 붙으면 25년 8월이라고 그랬나요? 과연 네.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안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라크전 봐요. 그 다음 아프가니스탄 전 봐요. 모든 전쟁, 그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봐요. 모든 전쟁을 보면 장기전이에요. 에? 금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금세 정복할 것 같았잖아요. 벌써 1년이 더 지나고. 그래 장기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는 한반도 지형상 70% 이상이 산악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속전속결이 가능하다?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 없는 전쟁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권위주의 국가의 리더들이 성향인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진 않겠지만 여전히 미스테리한 건 왜 우리는 일본만 보면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일본 정부 측에서, 일본 언론이 발표했잖아요. 일본 정부 측에서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임기 내에 독도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거부해본 사안이 없는 거. 지금까지. 윤석열은 일본이 요구하는 거에 거부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아까 잠깐 우리 독립투사들, 독립군들 얘기도 했잖아요. 독립의 역사도 지우려고 그러고. 경축사에서도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뉴라이트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잖아요. 우리는 국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의 그 만행을 뭐랄까 인정해주는 이런 걸 그대로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조선은 조선대로 끝났기 때문에. 그럼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오히려 만들어준 게 일본이다. 네, 건국을 1945년 이후로 보는 거예요. 48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3.1절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잖아요. 우리 독립군들. 독립투사들이 다, 뭐 윤봉길, 안창호, 안중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김원봉, 홍범도, 일본군을 벌벌 떨게 했던 사람들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테러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디 갔더니 테러리스트 흉상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싹 지우고 있잖아. 그 흉상들을. 그 일본 우리 독립군의 활동을 지우는 것만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일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천천히 계획을 꼼꼼하게 시행한다. 이런 평들을 많이 봤었는데, 사실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 꿈은 항상 있어 왔고. 네, 그럼요. 근데 지금 일본이 처한 현실이 후쿠시마 이제 핵폐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그 물들은 사실 일본 땅으로 다시 다 오거든요. 네, 그렇죠. 뭐 바닷물의 90% 이상이 증발이 돼서 육지에 비로 내리기 때문에. 네. 그 지금 또 가을 태풍 시즌이 돼서 태풍 3개가 같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냥 빨아들여서 땅에다 뿌리는 거죠.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그 무식한 의원들이 뭐 중금속이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서 올라올 리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봤는데, 사실 그게 다 물에 녹습니다. 녹아서 그냥 수증기로 같이 올라와요. 그럼 일본 국토는 방사능 비로 어마어마한 오염을 일으키게 될 거고, 그게 향후 10년, 20년 정도면 일본 국가가 소멸 단계에 접어든다고 봐요. 이건 뭐 저 혼자의 의견은 아니고, 뭐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들도 그렇게 의견을 하시고,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국 영토를 버리더라도 그건 버리고 넘어가야 될 다른 땅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아마 전쟁을 통한 북한 지역을 자기네, 뭐 전쟁을 해서 만약에 이긴다고 치면은 일정 부분은 자기들도 배당을 받겠죠. 그런 식의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게 벌써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가 12년째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그 계획 하에 윤석열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의 뭐 조선 총독부 그 총독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하는 짓이 다 납득이 가잖아요. 뭐 이 제가 든 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거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아니 뭐 설마 우리가 전쟁 나겠어? 그런 마음으로 한 70년 전에도 전쟁이 났었던 거고. 네. 요런 얘기들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군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없죠, 저희는. 다른 분야에는 뭐 조금 공부해서 알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군사 분야는 뭐 이렇게 우리가 군대 갔다 왔다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희도 한 몇 번이죠? 14번인가 15번인가 하여튼 압수수색을 당해봤는데 네. 저는 군에서도 압수수색을 하는지 몰랐어요. 민간인에 대한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대변인님 댁을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네. 그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뭐 최초의 사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 책 400페이지 중에 2페이지 반 분량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기밀이라는 그 올가미를 걸어놓고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군사기밀보호법상에 네. 군사기밀 누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수사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건데요. 제가 이제 아마 부승찬 사례는 최초의 사례라고 될 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일종의 시체 없는 살인 사건과도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증거를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어야 살인 사건이 성립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시체가 없고 나는 사람을 죽였어. 네. 근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잡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현행법상. 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지금은 2페이지 반이야. 네.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아예 비밀 문건이 연구실에서 나왔어요. 네. 2건이. 네. 2급 도장이 땅땅 찍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 인정하라는 거죠? 아니, 너가 비밀을 보고 썼다. 네. 군사기밀을 누설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고. 저는 이 2페이지 반 분량을 군사기밀 혐의를 거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군사기밀보호법상에 문서, 도화, 보호될 가치가 있는 표식이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 2급 비밀 도장이 딱 찍혀 있는 네. 문건을 가지고 내가 이걸 썼다면 군사기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조사할 근거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네. 당신네들이 2페이지 반을 군사기밀이라고 판정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법리적 다툼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탈탈 터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참고인이 끌려 들어갔어요. 군검찰, 방첩사로. 네. 저랑 인연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들어가서 조사를 했어요. 네. 그 2페이지 반이 어떤 내용인가요? 2페이지 반 별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미동맹.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네. 미국이 반대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을 추구하는 거를 반대하거든요. 네. 그러면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른 데서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 나는 종전선언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보보좌관이 또 그 얘기를 해. 바이든 정부의 안보보좌관이. 다른 데서 이제 화상 무슨 포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 국가를 방문해서도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런 답변을 해요. 네. 오스틴이 한미 장관회담, SCM 회담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비밀회의 때 똑같은 얘기더라도 오스틴이 했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 이런 논리죠. 네. 그 다음에 중국을 견제하고 이 잠재적 위협이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다음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건요, 미국의 국방전략서, NSS 안보전략서까지 다 나온 거예요. 네. 미국의 공개된 전략서에 나오는 건데, 장관회담에 했다고, 그 발언한 거를 내가 썼다고? 비밀인 거야. 아주 광의의 개념으로 비밀을 잡는 거죠. 일종의 한미 연례 안보회의, 장관회의는 전부 비밀로 관리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 근데 검찰한테도 그 얘기를 한 거죠. 너 얘기 잘했다. 그러면 그 SCM 기사 수천 개가 나왔는데 그 기자들 다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회의록과 똑같을 거 아니냐. 그 기사 내용이. 핵심 단어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나랑 똑같이 해라. 근데 말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 그거는요, 명확히 대통령실에서 오다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확신이 드는 거는 여기 천공 얘기만 없었으면 이런 고초를. 아니에요. 천공 얘기가 없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건희를 약간
비판하는. 네. 그게 더 크지 않았나. 네. 요즘은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엄한 짓을 하셨군요. 어찌든 무엄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네. 책 한 권에 제가 걸려 있는 게 민간 사법기관에 의해서 조사, 수사, 그다음 재판을 받는 게 4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 책 한 권에 2페이지 반을 가지고 4건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뭐 상황. 남일같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럼 대변인님 대변인 생활 그만두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책 한 권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학위, 뭐 꽤 오래된 거지만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좀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을 하고 간간히 이제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못했던 공부, 그 다음에 독서, 이런 것들을 마저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백수란 얘기죠. 네, 백수. 네. 저희랑 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이 책은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는 없는 거죠? 없죠, 이제. 저희도 이게 중고서점에서 구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못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지금 가처분 때문에 아예 판매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지금 이제 군사정권 이후에 네. 처음으로 이제 가처분이 인용된 거라, 지금 그 6페이지를 백지로 낼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판매 재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이 책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못 보시는.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워낙 책이 재미없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예. 그러면은 뭐 요 책을 어떻게 풀이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고, 앞으로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우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선 전부터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윤석열 씨의 그간 행적이나 특히 김건희 씨의 행적을 봤을 때 일본하고 손을 잡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본이 원하는 걸 할 거다. 근데 일본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좀 군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때그때 우리가 해설이라든지 팔로잉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일본이 어찌됐든 한국전쟁을 통해서 완전 전후복구에 성공한 나라잖아요. 네. 성공한 나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강대국으로 올라선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져요. 다만 하나, 일본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됐을 때 상당히 견제하지 못한 국가로 발돋움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남북이 통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또 일본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이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크리티컬 정처,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반도 전쟁을 생각하는 거라면 상당히 나쁜 국가죠. 그거를 또 윤석열이 동조하고 있다면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